광화문에 1700만 뜻을 담아서 가슴에 태극기를 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대선 기간 포함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려 반갑습니다. 광화문시대 대표를 맡고 있는 안창영 인사드립니다. 저는 1년 동안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를 2번 가고 하면서 해외 조직까지 모든 걸 연결을 시켰고요. 해외는 7개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4개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명실상부한 민주정부 3기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앞에 계시는 분들이 정치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꾸려나가고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바탕을 저희 광화문시대가 열겠다. 그리고 그 광화문시대는 오른손에 들었던 촛불을 내려놓고 대신 태극기를 들겠다. 그 태극기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정의의 이름으로 들겠다. 그리하여 민주정부 4기, 5기, 6기까지 이어지는 바탕을 저희 시민사회단체인 광화문시대가 자랑스럽게 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동영상에도 나왔듯이 저는 태극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적폐청산과 엮어서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과업과 엮어서 이렇게 멋지게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태극기를 이렇게 승화시킬 수도 있구나. 저 동영상 만드신 분이 도대체 어느 분이세요? 여기 와 계십니다. 권일 감독 어디 계세요? 그러시죠? 자러 갔나? 대단한 역작인데요. 권일 감독 잠깐 나와서 이리 나오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권일 감독. 우리 저 한 5분짜리 저 동영상에 우리 파란만장했던 해방 이후에 우리 조국의 역사를 정말 다이내믹하게 그리면서도 결코 어떤 허무주의나 슬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우리 촛불 국민들의 염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 대통령으로 상징하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그러한 대통령의 상과 미래 지도자에 대한 상까지 5분 안에 다 함축을 시켜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폐청산의 프로그램은 바로 저 5분짜리 동영상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뭐니 해도 이제는 제도 개선, 시스템 개선, 조직 문화 개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수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한 다스는 빨리 끝내고 우리가 새로운 다스, 아까 플란 다스 얘기인가 뭐 있었죠? 우리 안민석 의원님 많이 하시는 또 최순실의 해외 재산, 사실 이번에 박영수 특검이 구형한 벌금액이 1,100억이에요. 1,100억인데 확보된 법무부가 보전 처분을 한 재산은 미승 빌딩이라고 한 200억짜리, 독일의 비덱이라는 호텔에 한 30억짜리, 230억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한 800억 정도가 모자라요. 그럼 800억을 결국은 노역장 유치라는 거. 그러니까 벌금을 안 내면 우리 서민들은 5만 원 내지 10만 원에 일일로 몸값을 쳐주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법제가 3년 이상 노역장 유치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최순실은 엄청 몸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최순실 재산을 찾아가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공수처 설치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다들 느끼시겠지만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너무 반대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데 꼭 관철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광화문시대와 함께. 네. 예. 우리 안창영 대표님을 비롯해서 광화문시대와 함께 공수처 반드시
설치합시다, 여러분. 아우. 정의로운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슬로건이 비전이 뭔지 아시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아까 동영상 중에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지켜드려야 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2003년도에도 아니 그 이전인 1998년도에도 고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이라는 그러한 민주정부 시대의 일기 이기를 우리가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0년간, 9년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차마 보수 정부라고 얘기하기도 차마 낯뜨거운 적폐 정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경쟁력은 너무 많이 후퇴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가자는 말씀으로 제 말씀. 소외된 계층, 쌍용 자동차, 그다음에 밀양, 4.16 세월호, 그 아픈 자들 옆에서 편이 되어 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눈물과 그 사람들과 함께 땅바닥에서 또 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을 때도 그 빈소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그 널빤지도 아니 뭐죠? 그 포장지 위에서 주무신 걸 제가 봤어요. 네. 하루는 포장지 위에서 자고요. 아니, 하루는 책상 위에서. 하루는 탁자 위에서 자고. 예, 저도 봤습니다. 잠깐 앉으셔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권력은 항상 약자에게만 강해야 합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 특히 민주주의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권력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그 권력은 누구의 것으로 나옵니까?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권. 예, 국민들이 권력을 가지신 거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나눠서 국가기관과 정치인들에게 배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분들 위에서 봉사하라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우리 헌법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리고 민주주의에서의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분들에게 적대적이거나 국민분들에게 억압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 몇 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헌법의 정신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원하시죠. 특히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여러 목리 부리는 모습을 보시면은 항상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100대 과제에도 국민 소환제가 언급돼 있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의원들도 또 법안을 발의했고 그래서 다른 때에 비해서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는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사회적 참사법은 통과됐으니까 네. 내년 봄에는 좀 국민분들과 함께 국민분들에게 권한을 드리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한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광화문 시대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 광화문 시대와도 함께 해야죠. 예. 근데 이 일 자체가 두려운 일이죠. 최고 권력자의 영린을 건드렸고 그들이 분노했고 그러니까 14년부터 지금 거의 4년 다 돼 가는데요. 요즘도 그래요. 꿈에 정윤회가 말을 타고 저를 잡으러 가요. 정말이에요? 예. 이야. 예. 되게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정윤회는 항상 등장하고 옆에 같이 또 말 어떤 때는 유라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최순실하고도 자주 등장하고요. 어떤 때는 막 때로 막 잡으러 오고, 특히 이제 외국 가서 혼자 호텔에 있으면은 무서워요. 그렇죠. 뭐 오촌 살인 사건 음. 생각나면요. 일 자체가 뭐 그런 신변 위협이라든지 또 뭐 가족들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거 하면은 못하죠. 자, 저 우리 안민석 위원님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다음에 그 동원된 그 조작된 동원된 심의 그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압박감을 현실적으로 또 느끼신다니까 좀 마음이 좀 불어네요.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아마 강화문 시대 그때 뵌 게 9월 달이었나요? 예, 9월달에. 9월 달이었고 강화문 시대도 이제 참여 성원을 해주셨지만 이제 10월 말에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를 만들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최순실 재산 특별법 제정 운동, 또 두 번째는 플란다스의 개 네. 했는데 이제 플란다스 개는 이제 대박이 났죠. 예. 저희들도 처음에 그걸 시작할 때 10억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랬는데 12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하루에 5억씩 들어오는데요. 사무실 여직원이 기절해 놀래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병원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150억이 20일 만에 모인 걸 보고서 야 정말 국민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느꼈죠. 뭐 이 일이 그 문재인 정부 동안에 지속돼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나 국회의원 힘으로 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짧게는 지난 9년 동안의 적폐청산이지만은 길게는 해방 이후 70년의 적폐청산이거든요. 국민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은 저들이 저항하고 반격하고 그 저항과 반격을 국회와 청와대 힘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문 시대 같은 깨어 있는 시민들께서 함께 나서 주시고 역할 분담 잘 하고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도 하고 그런 앞으로 남은 시간 문재인 정부를 보내면은 이게 뭐 차기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70년은 이제 저들이 친일과 반공의 옷을 입고서 우리를 대한민국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적폐청산 잘 하고 국민들에게 믿음과 안정감을 주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차기 정권이 아니라 앞으로 지난 70년을 저들이 지배를 했지만 앞으로 70년은 정의로운 사람들, 정의로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앞으로 70년을 준비하는 이것이 저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세존 수정을 내서 우리 500만 충청인이 자존심을 짓밟았거든요. 또 노무현 대통령의 실제 유산이라고 할 수 있고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행정지 복합도시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삭발하고 한 20일간 단식을 했죠. 박수. 아주 근데 그때 그냥 단순하게 단식하고 삭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성명서를 한 22번 정도 줄기차게 냈는데 성명서 내용 자체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당차게 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과 그런 거에서 정말 나름대로 좀 폐부를 찌르듯이 공격했고 그러는데 사실 그때 일이 좀 많이 잊혀졌죠. 네. 그래도 존재감 없다 해서 또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네. 제가 그 최고위원이었는데 여기 동지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우리 복귀양 동지, 안민석 동지, 뭐 박광희 동지 다 도와줘 제가 최고위원이 되는데
최고위원회에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서슬프런 때 예, 그렇죠. 2013년 2월 25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13년 12월 9일 아닙니까? 그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그때 발언을 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뭐냐면 그 박근혜 정권 그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를 만들었지만 결국 측근에서 암살됐다. 네. 그냥 중간 생각하면은 근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도 신공안물이 신유신 통치 전체를 밟지 마라. 국민의 경고를 새겨듣기 바란다. 이랬는데 이제 가운데 빼고 박정희 대통령 암살 전철 밟을 수 있어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문제를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받았냐면 바로 발언 끝나고 몇 시간 있다 그 당시 새누리당이 규탄 의총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저녁 때 정도 되니까 이정현 수석이 뭐 부두부 떨면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 다음 날 제가 전혀 사과하지 않고 이제 대드는 성명서를 내니까 결국 이제 제명안을 냈단 말이에요. 제명안을 하고 그래도 내가 굽히지 않고 또 반박하고 서명하고 되니까 며칠 동안 천안에서 네. 한 3천 명이 와서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 한 10분하고 그 당원들 한 3천 명에서 우리 지역구 야우리 앞에서 3천 명이 대모였죠. 3천 명이 대모해서 그 여파는 굉장히 컸습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 10명과 당원이 3천 명이 대모하니까 자그마한 그 유사단체가 대모하는 걸 전혀 꺼리낌 없이 하더라고요. 그 고초를 당하고 한 8개월 정도 있다는 또 입법 노비로 해서 제가 굉장히 고초를 당하고 저와 함께 후원금 정식후원 내줬던 분들이 한 10분 이상이 공안부 아니면 특수부에 가서 수사를 받고 제가 한 1년 발언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1년 한 10개월 정도 고초를 당했는데 이제 존재감이 너무 없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서운한 일이죠. 하여튼 우리는 이런 광화문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놀랍고요. 발상도 놀라운데 이런 실천하는 거는 더욱 놀랍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안창영 대표님이라든가 부대표님 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 인사를 드리고요. 한마디 말씀 우리 그 존경하는 안민석 경기도 내리 사선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70년의 적폐라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70년보다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날 강제 합병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117년이거든요. 117년의 이런 적폐, 이런 역사적 과오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죠. 저는 광화문 시대가 70년을 넘어서 117년의 역사적 과오 또 역사의 어떤 불의에 대한 심판 이것을 광화문이 앞장선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뜻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 의원들이 또 많은 기초단체에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저 양승조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을 정부 기관에서 롤 모델로 삼는 그런 그 마중 택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정책인 도시 그 재생 사업, 그걸 패시브 기법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것도 이렇게 내시고, 그다음에 그 슬로건이 행복한 미래를 여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만드는 게 취미로 일상생활이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참모들과 같이 하나요? 아니면 따로 시장님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하나씩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논하면서 실행하는 겁니까? 예, 그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을 했는데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 시장 집행 책임자로서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생각을 정책을 통해서 실현하면 되겠다 해서 많이 듣고, 그리고 그 100원 택시는 지금 대통령이 이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시킬 건데 제가 살고 있는 고향부터 해서 여전히 버스가 없고 택시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해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고 이것이 전남으로 확산되고 지금은 뭐 많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제가 8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합니다. 우리 그 시장님은 굉장히 독특하신데 갑을 오토텍 그 농성 노동자들한테 생활비를 지급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 예. 돈으로 좀 지급한 겁니다. 개인 돈은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드린 건데요.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고 공식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6개월 이상 월급을 못 받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또 학생이 있는 집은 교육비 지원까지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욕먹을 각오하고 한번 이건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저는 이제 보수 쪽에서 융단 폭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칭찬을 받아서 정말로 바른 옳은 일은 하면 되는구나 이런 뭐 생각을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네. 시장을 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면서 느꼈던 마음의 동네 현장의 마음, 그거를 느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밑바닥은 제대로 바꾸지 못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키고 노사모 하셨던 분들이 뭘 할 겁니까 할 때 감시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만들어 놓은 그 문재인 정부의 곳곳을 만든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광화문 시대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싶고요. 우리 이렇게 또 아까 존재가 없는 동네 시장한테 박수까지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만들어진다고 믿고, 그리고 부탁의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중앙만 있지 않고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이 튼튼하게 설 때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고, 지난번 촛불 전국에서 또 탄핵 전국에서 만약에 관선 시대였다면, 관선 시장들이 있었으면 박원순 시장님처럼 어떻게 그 촛불 그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자치, 분권, 이것은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것이라 내년도에 그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적으로 저는 개헌도 해야 되고 분권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우리 광화문 시대 회원님들께서 우리 국민과 함께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그 대우에서 튼튼하게 여러분과 함께 스크럼 짜고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